총장님 오늘 저 부동산 가계부채 말씀 좀 질문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큰 흐름에 돈 풀면서 가격 잡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죠. 모순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보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 거 안 된다라는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과 별개로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공정과세 문제, 그 복지 재정의 문제를 별도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 별개로 유동성을 계속 풀면서 하는 정책이 적절하냐의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 거고, 그와 별개로 공급은 공급대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기조하에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금리나 지금 할 거냐에 대한 관심사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금리를 동결을 2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동결을 했던 판단의 조건들, 상황이 지금 변했습니까? 환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 그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요일 금리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기 그럼 저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신 M2가 실제 이 부동산 가격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인상하는 것, 최근 저희가 1, 2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긴 호흡으로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2022년, 23년 넘어가면서 특히 23년도 스트레스 DSR 그 당시 금융당국에서 연기하면서 사고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이 상승했고 올해 초엔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하면서 또 폭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자본의 흐름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갑자기 올라가고 이제 이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좀 해야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국감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계속 그 국정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실패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금융감독원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하려고 했냐, 부득이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비판을 계속 축적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정책 대출 문제가 특히 문제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고금리 시기가 2022년 말부터 시작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출이 감소됐던 거죠. 그래서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주담대는 현실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정책 대출은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자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한은은 그 당시에 정책 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기조를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만 방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정부에 걸친 시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들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 정책 대출에 대한 수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급했던 그런 잘못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지와 재정으로 풀 것을 대출의 형태로 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 2.0, 그중에 수출 기여도 1.8, 내수 기여도 0.2. 그런데 그게 실제 내수가 위축된 것이 고금리 이 과다한 부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호주머니가 다 말라버리고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이런 상황 놔두면 나라가 거덜날 상황인데 지금도 가계부채 무조건 늘어라, 돈을 풀어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라, 다 국민 기망하는 이상한 정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봐야 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22, 23, 24 고금리 시기에도 계속 확대가 되거나 유지가 됐어요. 이러면 이 정책 당국자들과 이걸 계속 지지했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브릿지론 지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화면 좀 보십시오. 예, 10%. 여기 보시면 증권사 브릿지론이 2분기에 52.37%입니다.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PF 문제 작년 국감 때 똑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금리 시기가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 말기, 그때부터 해서 고금리 시기에 PF 관리를 적시해야 된다 하는데 레고랜드 사태 누가 했습니까?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50조 넣어서 겨우 눌렀고 태형건설 제대로 관리 못하다가 또 지연됐었고 그 뒤로 해서 강농구 여러 가지 PF 이슈가 있었습니다. 23년 내내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23년 여름에 PF 관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돼 갖고 24년 여름엔가 겨우 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늦었다. 작년에 부득이했다라고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PF가 누적되니까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공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공급 바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 3, 4년, 4, 5년 지나는데 그때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공급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공급 지금 당장 해라. 왜 안 하냐고 비난하면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이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공급은 잘 해야 된다. 저는 공급이 열심히 해야 된다. 공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에 대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즉각 공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해법은 다르다. 원인 진단 다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서 구조적 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계부채 관리 제대로 못했다. 그 가계부채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서 비판하면서 DSR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해왔었는데 실제 DSR 관리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DSR 제대로 하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금융감독 뭐 했냐. 지금 계속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주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라리 D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국은행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굉장히 큰 제도 개선이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거시 건전성 정책, 이 DSR 포함한 여기 한국은행이 조언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들이 의사결정의 그 결정권자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좀 제안이